회사는 제가 1989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일단은 실험동물이었고요. 그래서 실험동물을 국제 표준화된 그러한 실험동물을 국내에 소개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육시설도 소개를 하게 됐고, CRO 사업도 소개를 하게 됐고, 그럼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의 역사와 제가 이제 회사가 성장해온 그러한 히스토리가 두 개가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봐야 되는 부분들이 동물 실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신약 개발하는 단계에서 임상 실험에 맡길 대상은 없죠. 그렇다면은 전임상 실험을 하는 이 급선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처음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동물 실험, 그래서 CRO, 그리고 동물 공급, 그 다음에 동물 사육, 이런 부분에 제가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사실 신약 개발과 관련된 전임상 센터나 해외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해외, 미국에서 열리는, 또 유럽에서 열리는, 일본에서 열리는 이러한 학회에 빠짐없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다른 선진국들이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 일을 처음부터 제가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켜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도 저런 그 클러스터, 인프라가 기반된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사업을 좀 그 분야에서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국가의 많은 인프라가 만들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바이오 산업이, 신약 개발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붐이 일었고요. 바이오 붐이 일면서 그 많은 기술들 수출을 성공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자금 시장이 굉장히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자본 시장이 작동이 됐고, 국내에 있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고, 기술 거래도 성공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원하는 것이 이게 상업화, 커머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빨리 수출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IPO 상장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게 된 거죠. 거기에서 요구하는 스피드, 그리고 전문성, 유연성, 이런 부분들을 그 바이오 기업들이 요구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공공주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해왔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 상업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민간 클러스터가 해줘야 저는 그것이 더욱더 성공이 될 수 있다라고 신을했기 때문에 민간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요즘에 사실은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투자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산업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은,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그게 가능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이오 기업은 IT 기업하고 달리 이 차고, 거라지라고 그러죠. 거라지 창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IT인 경우는 차고에서 몇 명의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금과 같은 어마어마한 회사들을 만들었지만, 바이오는 인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임상 실험, 임상 실험,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바이오 스타트업은 초기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설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요즘같이 투자가 좀 위축이 된 그러한 상황에서도 창업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을
용기를 갖고 쉽게 창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랩클라우드라는 것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랩클라우드는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스마트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몸만 들어와서 회사를 창업하고 나머지 인프라,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이 전문가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과거에 뭐 바이오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는데 한 5억이 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1억을 가지고도 과거에는 5억을 가지고 시설 투자하고 인력 투자하고 그러면 그 돈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 1억 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 1억을 가지고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만난 거나 본인들이 가야 될 방향을 쉽게 리스크 없이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미국의 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근데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랩 센트럴이라고 하는 개방형 실험실이었습니다. 그 개방형 실험실에서 모더나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바로 랩클라우드가 추구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제가 운이 있었던 건지 어쨌거나 신약 개발을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스몰 몰레큘 유기 합성해서 만드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분자생물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 산업이 바이오 신약이 점점 개발하게 됐었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건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바이오 신약 개발이 활성화되고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제 사업이 그와 동반해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가 놀이터이기 때문에요. 신약 개발 전문가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공간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1층 러비에서도 많은 이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발표도 할 수 있고요. 기술 발표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그러한 비어 파티도 할 수 있고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최고의 실험 동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오에서는 제가 봤을 때 동물을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동물들이 굉장히 쾌적해야 됩니다. 또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동물들이 면역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동물들을 내가 연구를 하는 동안에 감염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동물 실험실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그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 부분, 환경 부분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제가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제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쥐를 운반하는 상자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5상자, 뭐 10상자 이렇게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소유하고 있던 차가 프레스토라고 있었어요. 현대에서 나온 포니 프레스토. 프레스토 트렁크, 그 다음에 뒤 좌석, 나중에 이제 좀 많아져서 앞좌석까지 채웠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마스를 구입을 해서 다마스에다가 이제 싣고 다니면서 직접 운전하고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수량이 많아지면서 냉동 탑차를 구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2.5톤 탑차, 3.5톤 탑차 다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배달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죠. 그렇지만 굉장히 그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내가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사는 변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상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그 회사의 이 규모라든지 그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성장하는 방향에 따라서 인재상들은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성 부분이야 뭐 그거는 항상 변화가 없지만 이제 인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진화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진출은 비임상 CRO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 자체로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의 그 목표는 CRO 자체 가지고 해외 진출하는 것은 경쟁력도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투자에서부터 그 다음에 기술 이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해외로 진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뭐를 하면은 메인 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핫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민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핫한 부분에 갔을 때 저는 우리 뒤에는 투자자로서만 가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한국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뒤에 또 우리하고 컨소시엄이 되어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우리랑 프렌즈 기업을 맺고 있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제가 사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우선 첫 번째, 우리 회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정바이오가 해외로 진출해서 상당히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당당하게.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있는 동탄 이 주변이 바이오 타운으로 형성되는 게 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우리 그 보스턴의 캔달 스퀘어와 같이 바이오 하는 사람들 또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 주변에서 이렇게 저녁 때 막 만나서 서로 만나기도 교류를 갖는 그러한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한자로 만들 때는 지부자에다가 바를 정자, 믿을 만한 집 이런 거로 처음엔 졌는데 한자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한글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우정, 그래서 프렌십이 주로 지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발음하기도 쉽고요, 친근하고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이제 랩클라우드입니다. 이건 서로 간에 협동을 의미를 하고요. 클라우드 개념을 도입한 이 랩클라우드가 됩니다. 여기는 개방형 실험실이고요. 이쪽에서는 일반 업무, 사무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물실 전용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동물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동선과 연구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분리가 됩니다. 이 실험동물실에 세척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실이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시스템은 최고의 시스템이고요. 규모만으로도 대규모이기 때문에 케이지를 세척하는 거를 로봇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실은 국제적으로 인증이 된 그러한 동물실입니다. 에일락이라고 동물의 시설에서부터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동물의 어떤 관리, 윤리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이미징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어떤 그 암세포라든지 얼만큼 자라는지 또 얼만큼 줄어들었는지를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아이비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처치실이 되겠습니다. 마취를 한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처치실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동물실을 우리가 통째로 빌려주는 그런 동물실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실험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이 공간 자체, 방 하나를 우리가 임대를 주는 그런 동물실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무균 실험을 해야 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라는 마이크로바이옴 동물실이 있습니다.
디지털 케이지를 운영합니다. 그 디지털 케이지를 운영해서 동물들의 약물을 투여했을 때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케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최초로 도입한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 디지털 케이지에서 우리가 동물들이 야행성인데 밤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케이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물실은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오는 데고 에너지 공급받는 데입니다. 동물실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에서 오는 그러한 정전이 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상발전기가 있어요. 정전이 되게 되면 기름으로 이게 바로 컨버트가 돼서 여기에서 전기 제공이 됩니다. 여기는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실험하는 그러한 ABSL3 레벨 3 동물실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좀 위험 물질,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이 안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허가받은 유일한 그러한 민간으로서 허가받은 유일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ABSL3 방금 전에 본 시설 전용 공조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헤파 필터에서 공기를 공조를 해주는 건데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역삼투압 정수기입니다. 동물들이 먹는 물을 여기서 이제 역삼투압으로 여과해서 공급해 줍니다. 우리 분석센터는 어떤 장비들로 제가 구비를 하고 있냐 하면 바이오 기업들이 매일 사용하는 장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실험하면 되고 가끔씩 있지만 고가의 장비 이 경우는 가지고 있기 어렵지 않습니까? 고가이지만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을 우리가 구축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는 요 밑에는 우리가 향후 제가 그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 두 번째 빌딩을 지을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2년 됐나요? 25주년 행사 때 제가 공표한 게 있습니다. 나는 가족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족회사 그러면은 나의 가족의 회사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가족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니던 회사를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미래에 좀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회사가 사회적으로도 내가 우정바이오를 다니는 자체가 좀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편하게 사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도전을 하게 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제가 도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도 그런 개념으로 하였고요. 그래도 상장회사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좀 프라이드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어디 다닌다고 했을 때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회사야 라고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저는 그 직장을 다니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미래 여러 가지 경제력 부분에서도 회사가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규모가 커져야만 직원들도 뭐 이 회사 안에서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래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융합형 인간, 이렇게 양쪽을 좀 걸치는 인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약대를 나왔지만 약학 박사가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약학을 했지만 약학에서 내가 박사학위 따는 거는 별로 그렇게 여기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를 더 하기 위해서 제 논문 제목도
클러스터와 관련된 쪽에 박사학위 논문을 만들게 된 거죠. 저는 원래 그 악기보다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뭐 그룹 사운드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했었습니다. 이제 클래식에 좀 오페라 뮤직에 좀 심취를 해서 한때는 또 오페라 뮤직을 직접 부르는 그런 성악을 좀 했었고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못하다 보니 이제 성악을 하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날리는 부분이 있고 해서 최근에는 과거에 제가 하고 싶었던 기타를 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고 제가 직접 노래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향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후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또 하나는 바이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음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여러 팀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같은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 우싱클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음악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 안에서 정말 명실공히 놀이터로서 그런 분들이 같이 음악하면서 연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도 같이 하는, 그걸 제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바람이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요즘 여건들이 쉽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바이오 협회에서 우정 바이오 신약 클러스터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투자 없이 또 리스크가 없이 이렇게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바이오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K-팝 있지 않습니까? 한류가 있는데 바이오에서도 한류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약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아주 그냥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농도가 높은 그러한 협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You heard it, darling, you look for